장례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애도하는 가족이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에 젖은 10대 소년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을 건넨 순간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시선이 앞줄로 옮겨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세련되고 강력하고 만질 수 없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교회 좌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어디서 들으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가장 예상치 못한 상실의 순간에서 나옵니다. 그 비오는 10월 아침, 전동의 우아한 마호가니 무는 부산의 엘리트들이 준서와 혜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웅장한 내부는 하얀 백합과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도는 우울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교통사고는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들의 외아들 예준이 앞줄에 앉았고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과 차분한 태도는 모든 사람이 깊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렸습니다. 35세의 그는 호세 부동산 제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의 수천 가구의 불우한 가정을 도운 부모의 자선 활동 유산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서준 신부가 막 추도사를 시작했을 때 무거운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바람과 비가 쏟아졌습니다. 애도자들이 돌아서서 그들의 헐떡임이 아치형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는 폭우에 젖은 17세의 찬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잠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어 있었다. 미안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조용한 성당에서 또렷했다. 하지만 호세 부부는 안식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의 눈은 붉은 태를 두르고 단호했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혈색이 빠져 있었다. 아기가 꿈틀거리며 침묵을 꿰뚫는 듯한 부드러운 징징거림을 내뱉었다. 찬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낡은 재킷에서 물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람은 수진이에요. 그는 모인 조문객들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녀예요. 모두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예준의 손이 앞에 있는 의자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다.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앉은 노파, 네아 호세의 여동생 지은이가 아기의 얼굴을 응시하며 억눌린 흐느낌으로 침묵을 깼다. 호세의 얼굴을 틀림없이 닮았다. 찬우는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도 자리를 지켰다. 너희 부모님은 손주가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셨어. 준서, 그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나 민서에 대해 모른 채 돌아가셨어. 내 여동생, 그는 침을 크게 삼켰고 뺨에 빗물이 눈물과 섞였다. 2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그 민서. 9개월 전에 실종된 그 민서, 예준의 조심스럽게 만든 외관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시원한 성당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애도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유명 장례식을 취재하던 몇몇 기자들이 이미 격렬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찬우는 끝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부드럽게 팔에 안고 담요 안에 봉투를 집어넣었다. 여기 있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성당에 울려 퍼졌다. 민서의 일기와 편지. 모든 것을 증명하는 편지. 그것이 왜 내 여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오늘 그녀의 딸을 여기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경비원들이 찬우에게 다가갔지만 조세지은의 명령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해. 그 애가 말하게 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카를 마주보며 귀족적인 면모를 굳건히 했다. 준서, 민서의 실종에는 뭔가 더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준서, 뭐 한 거야?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엘레인은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신음소리는 교회의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모인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더 이상 침묵시킬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요구였다. 그 순간 수백 명의 눈이 울부짖는 유아를 품은 떨리는 10대와 요센 가문의 강력한 상속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가 매우 분명해졌다. 이 장례식은 부산의 상류사회를 뿌리째 뒤흔들 비밀을 폭로하려 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책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시험할 것이었다. 문제는 더 이상 준서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주의 깊게 유지해 온 외모와 사회적 지위를 진실이 풀어놓을 위기에 처하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어딘가에 스캔들과 치유의 기회를 상징하는 아기 소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전동의 긴장은 칼로 자를 수 있었다. 엘라의 울음소리가 부드러운 징징거림으로 가라앉자 찬우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에게 계속할 힘을 준 것은 여동생 민서의 기억이었다. 민서는 항상 요생 가족에게 단순한 가정부 이상이었다. 24세의 그녀는 부모님이 식당 화재로 돌아가신 후 남동생을 키우면서 지역대학을 졸업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근면했으며 자신과 찬우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요샌의 해운대에 있는 거대한 저택은 2년 전에 그녀의 직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다. 레아 요샌은 민서의 지성과 직업윤리에 감명을 받아 그녀를 즉시 좋아하게 되었다. 예주는 종종 그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와 믿음직한 성격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들의 아들 현석은 다른 종류의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었다. 내 여동생은 찬우가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어. 그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정리했어. 그는 수진을 팔에 옮겨 안았고 아기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녀는 준서가 작년에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썼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 그 다음에는 사적인 대화. 그 다음에는 약속. 지은 호세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 아기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어머니의 섬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세의 턱과 그 독특한 회청색 눈은 부인할 수 없었다. 호세 가족을 여러 세대에 걸쳐 특징지어 온 그 눈이었다. 민서는 똑똑했어. 찬우가 지은에게 직접 말을 걸며 말했다. 그녀는 준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부자들과 다르다고 말했어.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 찬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말했어. 그들은 사회적 지위보다 인격을 중시한다고. 그들의 자선 활동은 그들이 외모보다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상충되는 감정의 가면이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글을 썼고 스마트폰이 회중 곳곳에 나타나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민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찬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를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9개월 전 일이야. 그녀가 당신에게 아기 이야기를 한 그날이 학교에서 그녀를 본 마지막 날이었지. 그의 말에 함축적 의미가 공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지은 호세의 손이 그녀의 입으로 날아들었고 그녀의 눈은 이해에 커졌다. 여름 별장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준서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리노베이션을 관리하겠다고 고집했다. 새로운 웅성거림이 교회에 퍼졌다. 뉴포트에 있는 호세의 여름 별장은 실제로 광범위한 리노베이션을 거쳤다. 그동안 준서는 평소와 같이 그런 업무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작업을 감독했다. 민서는 그녀가 사라졌을 때 그저 두려웠던 게 아니야. 찬우가 밝혔고 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그녀는 절박했어. 준서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녀의 삶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어. 하지만 민서는 그는 수진을 맹렬한 자부심으로 내려다보았다. 민서는 모든 삶이 소중하다고 믿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준서 아기는 그 순간을 택해 눈을 완전히 뜨고 모든 사람에게 호세의 눈을 드러냈다. 여러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지은이 앞으로 나서서 조카 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른 게 있어. 어찬우가 덧붙이며 한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민서가 저택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 일기에 넣은 호세 자선 재단에 대한 내용이야. 준서가 그녀를 더욱 조용히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정보야. 준서는 마침내 움직이며 찬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그의 침착한 표정은 완전히 깨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떨렸다. 찬우는 자리를 지키며 수진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 준서. 민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녀는 그녀는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서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폭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계나 숨겨진 손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표면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밖으로 비가 계속 쏟아지자 모인 애도자들은 가족 스캔들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명예로운 유산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 호세는 척추를 바로잡았고 수년간의 사회적 은총이 그녀의 눈에 쌓이는 분노와 싸웠습니다. 준서. 그녀가 칼날처럼 긴장을 꿰뚫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게 낫겠어. 마치 그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수진은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손은 지은에게 닿았습니다. 그 몸짓은 순진하지만 심오한데 곧 밝혀질 비밀의 무게를 강조하는 듯했다. 호세 가문의 유산을 영원히 바꿀 비밀이었다. 예준이 마침내 중앙통로로 들어서자 전동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그의 정장은 찬우와 그의 유아 딸을 마주보며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을 원해. 준서의 목소리가 성당에 울려 퍼졌다. 진실은 복잡해. 민서는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뉴포트 하우스에 머물러야 했어. 그녀는 그럴 수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지은 호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임신한 젊은 여성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사라지는 건 아니야. 준서. 민서는 지금 어디에 있어? 찬우는 수진을 팔에 안고 옮겨 민서의 일기를 꺼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줄게. 그가 말했다. 민서가 모든 걸 기록했거든. 찬우가 읽기 시작한 일기 항목은 민서가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한 눈 내리는 그 저녁으로 모두를 데려갔다. 2024년 12월 21일 크리스마스 갈라 때 호세 시니어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불일치 사항을 발견했어. 재단 기록에는 어린이 병원과 교육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이 있었지만 실제 이체는 그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어. 준서의 개인 계좌에는 누락된 기금과 일치하는 정기 입금이 있었어. 준서가 사무실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가 화를 낼 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침착했어. 너무 침착했어. 그는 부모님이 사업에 창의적인 회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그는 누군가가 알게 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키스했어. 그때 떠났어야 했어. 더 잘 알았어야 했어. 찬우는 일기를 닫고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야.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졌어. 재단에 대해서, 사라진 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는 더듬거렸다. 재단은 재구조화가 필요해. 우리 부모님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 나는 우리의 유산을 보호하고 있었어. 아픈 아이들에게서 훔쳐서. 지은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모인 조문객들이 숨을 헐떡였다. 기자들의 펜이 노트를 필사적으로 긁었다. 찬우는 재킷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민서가 3주 전에 당신 부모님에게 쓴 편지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준서. 아기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그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호세 부부께.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이 아이는 당신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고 그녀는 당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준서가 고용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포트 하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의 진짜 장부를 받습니다. 저는 그가 어린이 병원과 학교에 쓰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압니다. 저는 그를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사랑 때문에 누구의 자유나 양심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바로잡아 주세요. 민서 편지에 글이 짙은 안개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대치 내내 침묵을 지키던 서준 신부가 앞으로 나섰다. 준서, 이게 사실인가? 자선재단에서 횡령한 건가? 준서의 침착함이 마침내 무너졌다. 내가 한 일은 모두 우리의 지위와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재단은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무슨 필요야? 지은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아이들을 훔치는 거야. 젊은 여성을 감금하는 거야. 자신의 아이를 숨기는 거야. 그녀는 경비원에게 돌아섰다.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하지만 찬우는 끝내지 않았다. 더 있어. 그는 수진이 소란을 피우자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민서는 더 이상 뉴포트 집에 없어. 이틀 전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성당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모두가 문간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보려고 돌아섰는데 비에 젖어 깡마르지만 단호해 보였다. 민서는 거기 서 있었다. 창백했지만 매우 살아 있었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딸을 응시했다. 모인 군중은 혼란에 빠졌다. 준서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두려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지은과 호세는 민서를 향해 달려갔고 기자들은 펼쳐지는 드라마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 중 누구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찬우의 품에 안겨 엄마의 목소리에 꿈틀거리기 시작한 어린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9개월간의 이별, 두려움, 절박한 계획, 그리고 신중한 기록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맑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요샌 재단에 대한 진실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떨리는 손에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성당으로 들어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이 단순한 가족 스캔들 이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신중하게 구성된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고 있었고 요샌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유산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수진의 재회는 아름다웠지만 가슴 아팠습니다. 찬우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엄마 품에 앉아 민서의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려 여전히 옷을 적신 빗물과 섞였습니다. 수진은 마치 그녀와 결코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즉시 엄마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지은과 호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얼굴에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기 시절의 수진과 고인이 된 여동생 넬라가 닮은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준서와 넬라의 유산을 위해서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보호하듯 껴안았다. 이틀 전에 뉴포트 집에서 탈출에 성공했어. 몇 달 동안 계획했어. 증거를 모으고 문서 사본을 만들고 그녀는 부모님의 관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너무 일찍 도망치면 그가 모든 것을 파괴할 거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찬우는 누이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보호하듯 다가갔다. 요샌 재단의 여러 이사를 포함한 애도자들은 멍하니 듣고 있었다. 재단의 부패는 준서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민서는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를 떨었다. 가짜 자선단체, 허울 회사 네트워크가 있어. 모두 합법적인 자선 사업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어.
아동병원에 쓰일 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은 해외 투자로 전용되었어. 준서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 우리와 같은 유산을 유지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는 말했다. 그의 어조에 절박함이 스며들었다. 사회적 의무. 기대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민서가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를 더 강하게 했다. 부모님의 선행에 대한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건 이해합니다. 내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 로맨스로 내 침묵을 사려 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위협으로 그녀는 수진을 찬우에게 돌려주고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이건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거래, 모든 거짓 자선, 모든 횡령 기부금의 사본입니다. 당신 부모님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그들이 본 보고서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운영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돌로 변했다. 부산 종합병원 소아암 병동.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넬라가 작년에 기금을 지원한 걸 자랑스러워하던 병동은 발표된 기부금의 4분의 1도 받지 못했다. 민서는 나머지는 준서의 통제하에 일련의 사적 투자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급히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성당은 웅성거림으로 들끓었다. 몇몇은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고 아마도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있었을 것이다. 준서의 평정심은 마침내 완전히 산산이 조각났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어. 그는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아치형 천장에 울려 퍼졌다. 재단은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았어. 누군가는 실용적이어야 했어. 실용적. 지은의 목소리는 지옥 자체를 얼려버릴 수도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평생 병원, 학교, 지역 사회단체와 관계를 맺는 데 바쳤어. 당신의 아버지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데 헌신했어.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모두 파괴했어. 민서는 여전히 증거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준서에게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기회로 여겼어요. 그는 나를 통제하고 내가 입을 열면 수진을 데려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재단에 대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아이와 진실을 보호하려는 결심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모인 군중에게 직접 말을 걸기 위해 돌아섰다. 저는 그 집에서 9개월을 보냈고 건설 작업반이 오고 가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준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곳이 리노베이션 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보안 시스템과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호화로운 감옥으로 바꾸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요신의 옛 직원들의 충성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찬우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작년에 은퇴한 가정부 지혜는 요신 가족의 진짜 유산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민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녀는 저에게 최신 소식을 알려주고 오늘 수진을 여기로 데려올 때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인 가정부가 천천히 일어섰고 아일랜드식 악센트의 감정이 짙게 묻어났다. 요신 부부는 30년 동안 제 고용주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믿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는 주변을 사납게 둘러보았고
전 동료들과 이사회 임원들이 그에게서 물러서는 것을 보았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민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으로 기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문서 하나를 꺼냈다. 모두가 봐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탈출하기 직전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준서와 넬라 요신을 죽인 사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수진조차도 그 순간의 심각성을 느낀 듯 그녀의 작은 손은 엄마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고 민서는 이메일 인쇄물처럼 보이는 것을 펼쳤다. 지은 요신이 앞으로 나서서 얼굴이 창백했다. 사고는 어때요? 민서는 종이를 움켜쥐고 손이 떨렸다. 사고는 전혀 아니었어. 내가 증명할 수 있어. 성당을 가득 채운 숨소리는 밖에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부산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의 상속자이자 가장 큰 자선 사기를 저지른 준서요 씨는 눈에 순수한 공포를 담아 문을 바라보았다. 진실이 마침내 따라잡았고 도망갈 곳은 없었다. 민서의 손이 저주스러운 문서 주위를 맴돌자 사이렌 소리가 더 커졌다. 밖에 비가 거세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불길한 카운트다운처럼 두드렸다. 수지는 찬호의 팔에 안겨 부드럽게 신음하며 신성한 공간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느꼈다. 죽기 3일 전, 민서가 말을 시작했다.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준서와 넬라 요시는 재단 회계의 불일치에 대한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죽은 다음 날 재무감사원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지은 요신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브레이크 고작. 준서가 정비사가 마모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그가 정비사에게 돈을 주고 말하게 한 말이거든요. 민서가 대답하며 다른 문서를 꺼냈다. 증거를 찾았어요. 준서의 개인 이메일에서 그는 부모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연례 감사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실종된 수백만 달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그는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말은 유리파편처럼 성당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요센 가족의 정규 정비사인 로드리게스 씨는 브레이크 고장을 사고로 인증하기 전날 갑자기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몰랐던 것은 로드리게스 씨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한노인 정비사가 교회 뒤쪽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풍화된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요센 가족의 차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짙게 묻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무서웠어. 하지만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었어.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서 지혜에게 사본을 줬어. 우리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경찰 사이렌은 이제 멈췄고 성당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준서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사납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럴 리가 없었어. 그는 침착한 표정이 완전히 무너진 채 말했다. 그들은 그날 지연되어 감사원과의 회의를 놓치게 되어 있었을 뿐이야. 브레이크는 그들을 놀라게 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죽었어. 준서,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부모님은 내가 내 행동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죽었어. 성당 문이 열리고
경찰 형사 2명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입구에서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사실이 있었다. 민서는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모두가 알아야 할 게 또 있어. 그녀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와 넬라 요센이 죽기 전에 알았던 게 있어. 회중 전체가 숨을 참는 듯했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순간의 심각성을 느끼며 기다렸다. 그들은 수진에 대해 알고 있었어. 민서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밝혔다. 그들은 죽기 이틀 전에 손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너무나 기뻤어.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건넸다. 편지의 종이는 여러 번 읽혀서 닳았다. 지은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언니의 필체를 알아봤다. 별표 사랑하는 민서, 준서와 저는 손녀에 대해 알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아이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일 변호사를 만나 당신과 아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조사해야 할 재단에 대한 걱정스러운 정보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맞다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당신과 우리 손주는 항상 그 가족의 일원일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넬라 요센. 별표 지은의 흐느낌이 성당에 울려 퍼졌다. 이메일에 타임스탬프.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이걸 썼어. 준서가 두 회의에 절대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전에 민서는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들이 손녀를 보호하거나 재단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경찰관들은 이제 전진하고 있었지만 준서의 눈은 지은의 손에 든 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외관에 진짜 감정이 스며들었다.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자신이 진짜로 한 일에 대한 끔찍한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알았어.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수진에 대해 알았어. 그리고 행복했어. 그들은 우리 둘을 가족으로 맞이할 거야. 민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엄마는 이미 본관의 수진의 보육원을 계획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그걸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진실은 물리적 존재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잃은 비극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극이었습니다. 갈라지지 않고 단결한 가족. 파괴되지 않고 보존된 유산. 경찰이 준서에게 다가가자 수진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통곡은 성당의 아치형 천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준서의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형사들이 수사를 시작하자 그는 부모님의 관 사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수갑을 채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신 재단의 부패는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로잡으려면 형사사법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은 요신은 여전히 넬라의 편지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서서 조카 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수진의 뺨, 그녀의 목소리는 세대의 무게를 실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녀는 약속했다. 넬라와 준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을 위해. 그녀는 조부모의 진정한 유산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밖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비춰져 가족이 헤어진 공간을 비추었고
아마도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 미카엘 성당에서 보낸 다음 몇 시간은 경찰의 진술, 눈물, 폭로로 흐릿해졌습니다. 형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하면서 준서 요신 3세의 범죄의 진정한 범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삶을 바꿀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앞쪽에 있는 교회 좌석에 앉아 잠자는 수진을 안고 있었고, 지은 요시는 경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든 지혜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왔고, 풍화된 손은 차를 따르면서 약간 떨렸습니다. 오랜 가정부의 눈은 아기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얼굴에서 30년 동안 그녀가 섬긴 가족의 메아리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핸드백에서 작고 낡은 가죽 일기를 꺼냈다. 넬라 요신이 사고 전날에 이걸 주셨어요. 그녀와 요신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다. 일기를 열자 작은 열쇠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지은이 다가가서 여동생의 독특한 필체를 알아봤다. 일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준서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관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넬라가 아들의 변화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는 내용, 분실된 서류에 대한 메모, 그리고 그녀가 알아차린 이상한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 항목이었다. 준서와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수정합니다. 준서의 행동은 점점 더 우려스러워졌고, 이제 손녀의 축복이 다가오면서 재단의 미래가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서가 횡령된 기금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도움이 필요하며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랑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쇠는 준서의 서재에 있는 금고입니다. 진짜 금고는 부산한 그림 뒤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이 뜻대로라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일지와 금고의 내용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서와 소중한 손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준서의 행동은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를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로서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손녀에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입니다. 지은의 손이 입으로 날아갔다. 준서의 서재에 있는 그릇. 왜 그가 벽에 제대로 걸어 놓지 않았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한 형사가 근처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요신 부인. 그는 지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실 의향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기 전에 경찰의 경비 아래 수갑을 찬 준서의 목소리가 그가 앉아있는 곳에서 울려 퍼졌다. 이해 못하시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봤어요. 그들은 나를 잘라내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기에게 주려고 했어요. 제 부모님이 저를 배신하려고 했어요. 성당이 조용해졌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나 수진을 지나 지혜에게로 갔다. 그녀는 준서에게 다가가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멈췄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하려고 했어. 당신 자신에게서. 그들이 재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재단이 우리를 말라 죽게 만들었어. 준서의 평정심이 완전히 깨졌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아. 기부금, 자선 무도회, 사회적 의무. 아버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셔. 그는 오래된 돈으로 자랐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어. 지은이 앞으로 나서서 강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게 당신 생각인가? 준서가 쉽게 살았다고. 당신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 재산의 절반을 술로 탕진하는 것을 보며 자랐어. 그는 젊은 시절을 우리의 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했어.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을 해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조카를 동정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재단이 우리를 말려 죽이는 게 아니었어. 준서. 그게 우리의 진정한 부의 원천이었어. 돈이 아니라 의도에서. 내 부모님도 그걸 알았어. 왜 너는 몰랐어? 형사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그 금고로 가야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요신 부인,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세요.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떤 금융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사고에 대해서요. 경찰이 준서를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밝혀진 모든 것의 무게가 성당 위에 내려앉았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하지만 요신 가족에게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민서는 갑자기 그에게 다가갔다. 성당은 모두 숨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던 남자,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에 일조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길 잃은 소년. 당신 부모님의 마지막 생각은 재단이나 유산, 심지어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쓴 말은 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희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게 진짜 요셉의 유산이에요. 준서.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수지는 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례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지혜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모님의 관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속삭였다. 저는 그저 그들이 회의에 빠지기를 바랐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결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준서,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당신 부모님도 그걸 이해하셨죠? 당신도 이해해야 할 때예요. 경찰이 준서를 끌고 가는 동안 민서는 딸에게 돌아갔다. 금고 속 증거는 몇 분 더 기다릴 것이다. 지금 수진을 꼭 껴안은 채 그녀는 넬라 요센이 남긴 마지막 글, 즉 유산과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아기가 꿈틀거리며 요센 특유의 눈을 뜨자 민서는 딸과 조부모에게 결코 알 수 없을 약속을 조용히 했다. 그들의 유산에 대한 진실은 문서와 법정 기록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키기 위해 싸운 가족의 심장부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관 주위에 색의 후광을 만들었다.
잠시 성당은 조용했지만 아기의 평화로운 숨소리만 들렸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삶과 희망은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준서 요센에 숨겨진 금고의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지은, 민서, 그리고 형사들은 요센 저택의 나무 판넬로 된 서재에 모였다. 그 문서에 담긴 비극과 희망의 전모가 명확해졌다. 준서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어. 지은이 부드럽게 말하며 거대한 참나무 책상에 서류를 펼쳐 놓았다. 그의 악행뿐만 아니라 재단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와 넬라는 이미 모든 것을 재구조하기 시작했어. 금고에는 준서의 재정 범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재단 개혁에 대한 자세한 계획도 들어 있었다. 준서와 넬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고문들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자선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단체는 어떤 개인도 그 자원을 조작할 수 없는 단체였다. 민서는 가족 안락의자에 앉았고 수지는 그녀 옆에서 빌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을 잤다. 그들은 부패에 대해 알고 있었어. 그녀는 다른 문서를 읽으며 말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서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는 재무 기록을 살펴보며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그날 변호사를 만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녀를 보호할 계획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완전히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인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필체를 알아보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에는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준서와 저는 이를 바로잡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직면했을 때 항상 그랬듯이요. 재단의 부패는 깊지만 우리는 대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손녀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민서는 우리 가족에게 항상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종류의 성실함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자금이 없어졌다는 진실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둘 다 보호해야 합니다. 수지는 그녀의 유산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요신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봉사와 책임의 유산입니다. 준서에게 도움이 필요해. 지은. 우리는 어딘가에서 그를 실망시켰지만 아마도 수진을 통해 우리 가족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 넬라 지은은 독서를 마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수혜자들, 준서의 구원, 수진의 미래. 민서는 손을 내밀어 지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먼저 아플지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연락하고 긴급 회의를 예약하고 예비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요신 재단의 부패는 완전히 풀리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지만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민서가 넬라의 개인 거실에 서서 한쪽 벽을 덮은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지는 이제 깨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조용한 호기심으로 따뜻한 램프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넬라는 항상 이 방을 좋아했어.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했어. 가십이나 사회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진 삶, 우리가 만든 가족 말이야. 민서는 병원 개원식에서 준서와 넬라의 사진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난 여기서 청소를 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요신 부인. 넬라는 내가 일하는 동안 종종 들어왔어. 그녀는 각 사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 나는 그녀에게 그 대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한 적이 없어. 그녀는 알고 있었어.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여동생은 그런 면에서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준서가 수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놀라지 않았던 거겠죠. 그들은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거든요. 준호가 문간에 나타났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친절했다. 데일리 양, 내일 경찰서에 와서 공식 성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신 부인, 그는 지은에게로 돌아섰다. 검사가 재단 기록에 대해 아침 일찍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형사가 떠난 후 지은은 다시 민서에게로 돌아섰다. 물론 당신과 수진은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넬라와 준서가 원했던 거예요. 민서는 우아한 방을 둘러보며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렸다. 확실해요. 모든 일 이후에, 특히 모든 일 이후에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는 다시 삶이 필요해. 웃음과 희망이 필요해. 수지는 요신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가 넬라와 준서가 꿈꿨던 미래라는 거야. 겉모습과 권력보다는 진실과 연민의 기반을 둔 미래 말이야. 마치 그 순간의 무게를 이해한 듯 수지는 방을 부드러운 금색으로 물들이는 희미해지는 햇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빛을 받았고 두 여성은 아기가 그녀의 손가락 위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잠시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준서의 기소는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엄청나. 금전적 범죄뿐만 아니라 사고에서의 그의 역할도. 그는 아마도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야. 민서는 수진을 더 꼭 껴안았다. 난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 이런 건 하나도. 그냥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랐을 뿐이야. 진실은 들려지기를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 지은이 대답했다. 때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숨기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녀는 수진의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는 언젠가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비극과 승리 모두요. 이제 그것은 그녀의 유산의 일부입니다. 요신 저택의 밤이 찾아오자 방은 다르게 느껴졌다. 고통과 상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깨끗해졌다. 구할 만한 유산의 사진으로 둘러싸인 넬라의 거실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수진제는 진실의 힘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힘을 알고 자라날 것이다. 요신 가족의 이야기는 영원히 바뀌었다. 하지만 민서는 딸이 잠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은 실제로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은 또한 치유의 문을 열었다.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재단의 작업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완료해야 할 조사, 해야 할 배상이 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혜진 맨션의 고요함 속에서 매우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여성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서와 혜진이 보존하려고 애쓰다가 죽은 진실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장례식이 있은 지 3개월 후, 세인트 마이클 대성당에서 호세 가족의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던 그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지만 그 극적인 날의 메아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수진의 법적 보호자가 된 채 교회 앞에 민서와 함께 섰다. 그들은 손님들이 교회 좌석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난 몇 달은 법적 절차, 재단 재구조화, 오래된 상처 치유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언론은 아직 밖에 있어 찬우는 넥타이를 고치면서 누나에게 속삭였다. 17살의 그는 조카를 성당으로 데려갔던 비 오는 날 이후로 자신감이 더 커졌다. 지난 몇 달은 그를 나이보다 성숙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그녀의 세례복으로 안았다. 혜진이 아기 때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이었다. 기다려 두세요. 오늘은 헤드라인을 다루는 날이 아닙니다. 호세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광란은 극심했다. 준서의 재판은 부산의 뉴스 사이클을 지배하며 수십 년간의 재정 조작과 준서와 혜진의 죽음 뒤에 숨은 비극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그의 유죄 인정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장례식에서 그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떤 짐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캐서린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서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병원과 학교의 대표를 포함합니다. 호세 재단의 개혁은 캐서린과 민서의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준서와 혜진의 자세한 계획을 사용하여 그들은 조직을 처음부터 재건했습니다. 횡령된 모든 달러는 관심을 가지고 추적되고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준서와 혜진이 상상했던 투명성과 감독을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수진에게 따뜻한 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가정부에서 가족과 가까운 무언가로 발전했습니다. 해리슨 판사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그는 재단의 새로운 법적 구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재단의 변화가 법적으로 건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구조하에서 어떤 한 사람도 다시는 준서가 그 자원을 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통제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사회에는 수혜기관, 재정 전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의 도움을 받은 이전 수혜자들의 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서준 신부가 세례식을 시작하자 민서는 이 성당의 마지막으로 섰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폭로하기 위해 싸웠던 진실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이 찢어지고 아들이 감옥에 가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폭로에서 새롭고 더 강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수진혜진, 매추 신부가 분명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성당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모성 유산과 그녀가 결코 만나지 못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특별한 의미를 지녔지만 그녀의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은은 호세라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법적 절차 중에 말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그 후에 리셉션은 해진 맨션에서 열렸는데 지금은 숨겨진 비밀의 상징에서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바뀌었다. 수많은 자선 갈라를 주최했던 웅장한 식당은 이제 재단의 주간 회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실제 결정이 완전한 투명성을 가지고 내려졌다. 민서는 다시 혜진의 거실에 있었고 수지는 그녀의 팔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사진벽이 업데이트되었다. 재단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는 재단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개된 병동, 복원된 교육 프로그램,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었다. 치유와 희망의 테피스트리. 알다시피 캐서린이 차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혜진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당신에 대한 일기를 썼어.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자꾸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녀의 서재를 정리할 때 발견했어요. 작년에 쓴 이 글을 들어보세요. 오늘 재단의 여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닌 사람을 보는 능력입니다. 재단이 항상 존재해야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준서도 동의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민서는 캐서린이 혜진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을 계속 읽는 동안 눈물을 닦았다. 각 항목은 수진의 조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부보다 정직과 연민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찬우가 문간에 나타났다. 마지막 이사회 임원들이 나가고 있고 그는 망설였다. 준서의 편지가 있어 방이 고요해졌다. 준서의 편지는 매달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의 치료의 일부, 구원을 위한 시도였다. 그는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이해만 구했고 자신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각 편지는 수진이 아버지의 복잡한 유산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와 공유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넣어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재의 파란색 상자에 파란색 상자는 넬라의 것이었고 증거와 함께 금고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그 상자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자신을 재건하는 가족의 지속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수지는 신문 기사, 편지, 일기, 법원 문서를 모두 읽을 것이다. 그녀는 조부모가 옳은 것을 지키려고 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진실을 위해 굳건히 섰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길을 잃었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에 맞선 모습. 저녁이 되자 마지막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수진의 침대 위에 걸려있는 수정 모비를 비추었다. 부산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선물한 것이었다. 빛이 벽을 따라 무지개 무늬로 흩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사진 위에서 춤을 추었다. 알다시피요. 지은이가 중얼거리며 조카딸의 평화로운 얼굴에 비치는 빛을 바라보았다. 넬라는 항상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민서는 딸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들의 메아리를 보았다. 그러면 수진이 그녀의 유산이 요신이라는 이름이나 재단의 업적만이 아니라는 걸 알도록 해야죠. 그녀가 말했다. 아프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승리와 비극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요신 저택에 밤이 찾아오자 과거의 유령은 미래에 대한 약속 앞에서 사라져가는 듯했다. 수진의 보육원. 예전에는 넬라의 개인 서재에서 새로운 세대가 진실의 파괴와 치유의 힘을 가진 이야기에 둘러싸여 자랐다. 요신의 유산은 깨졌다. 하지만 깨지면서 더 강한 무언가로 재탄생했다. 정직, 용기, 사랑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였다. 모든 것을 바꾼 장례식이 있은 지 1년 후, 민서는 요신저택의 정원에 서서 딸이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서 비틀거리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지난주에 재단이 첫 번째 연례 커뮤니티 임팩트 축하 행사를 개최했던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갈라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모임이었습니다. 정원은 민서와 지은의 지도하에 변형되었습니다. 원래는 순전히 장식용 꽃만 있던 곳에 이제는 지역 식품은행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기농 채소 정원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온실은 재단 지원 학교의 어린이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과 지역 사회 책임에 대해 배우는 교육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넬라의 교류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은이 테라스에서 민서와 함께 말했습니다. 수진은 18개월의 나이에 이미 요신 정신을 엿보였습니다. 특권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